면접장에 들어선 당신. 앞에는 면접관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간절합니다. 아이의 학원비, 다음 달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당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최저 시급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야근도 할 수 있고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뽑아만 주십시오. 그런데 면접관이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당신 옆자리를 가리킵니다. 그곳엔 사람이 없습니다. 차가운 금속 광택이 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서 있습니다. 면접관이 말합니다. 이 친구는 시급 500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기세죠. 팝도 안 먹고 담배 피우러 나가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갑니다. 4대 보험, 퇴직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24시간 풀가동해도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급 10,000원이나 달라는 당신을 써야 합니까? 당신이 얘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말문이 막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로봇보다 힘이 세지도 계산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고개를 떨구고 면접장을 나옵니다. 등 뒤로 면접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폐기물, 아니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혹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먼 미래 SF 소설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의 책상 위에 놓으려고 통지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인간의 가치 하락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인간은 우아하게 예술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거라고요. 유토피아를 꿈꿨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효율과 비용 절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부품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인간은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태어나서 성인 구실을 할 때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교육비는 천문학적이죠. 일을 시키려면 밥을 줘야 하고 잠을 재워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보내줘야 합니다. 감정도 있어서 기분 나쁘면 파업도 하고 상사욕도 합니다. 게다가 늙으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로봇과 AI는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면 바로 투입 가능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으니 반항도 안 합니다.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자, 당신이 사장이라면 누굴 쓰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막노동이나 단순 반복 작업이나 뺏기겠지. 나는 머리 쓰는 전문직이라 괜찮아. 방금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시급 500원 시대의 진짜 타깃은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입니다. 회계사, 변호사, 약사, 번역가, 디자이너, 개발자. 그동안 공부 잘해서 얻었던 그 고귀한 직업들이 AI에게 가장 먼저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한 회계법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신입 회계사 한 명이 일주일 꼬박 밤새워야 할 재무제표 분석을 최신 AI는 단 3초 만에 끝냅니다. 오류도 없습니다. 심지어 창의적인 절세 방안까지 제안합니다. 월급 500만원 주는 신입사원 10명을 쓸까요? 아니면 월 구독료 3만원짜리 AI 프로그램을 쓸까요? 이미 월스트리트에서는 AI 트레이더가 인간 펀드 매니저 수천 명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많던 펀드 매니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책상을 뺐으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인간만의 창의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감동을 줄 수 없어 라고 자위했죠. 하지만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우승하고 AI가 쓴 시나리오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어중간한 재능을 가진 인간은 기계보다 못합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AI의 딥러닝 10시간 분량도 안 될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밀려난 인간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입니다. 로봇보다 비싼 인간들은 로봇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아주 하찮은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로봇을 도입하기엔 단가가 너무 싼 일들 말입니다. 혹은 로봇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이죠. 배달 로봇이 계단을 못 올라가면 그걸 들어서 옮겨주는 일. 자율주행 택시가 토사물로 더러워지면 그걸 손으로 닦아내는 일. AI 서버 열기를 식히기 위해 냉각팬을 닦는 일. 우리는 기계의 주인이 아니라 기계의 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귀족들이 노예를 부렸듯 이제는 AI와 로봇이 자본과 계급이 되고 대다수의 평범한 인간은 디지털 노예가 되는 신계급 사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때 인간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칩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넘쳐나니까요. 사장님, 저 시급 5,000원만 주세요. 저기요, 저는 3,000원만 주셔도 됩니다. 저는 밥만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값을 깎아내리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 이것이 바로 시급 500원 시대의 서막입니다. 편의점 알바 자리 하나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줄을 서는 세상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가장 슬픈 건 가장들의 비애입니다. 퇴근길 치킨 한 마리 사들고 집에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건 이제 옛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은 해고 통지를 받고 공원을 배회하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운동화 사주면 안 돼? 당신은 웃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래, 사줄게. 아빠가 누군데? 하지만 당신의 속은 썩어문드러집니다. 내일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내 노동 가치가 0원이 되었는데, 나는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수컷이 되었는데,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나의 성실함이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태되어야 한다는 그 무력감. 차라리 내가 기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기계는 잠도 안 자고 늙지도 않고 자식 걱정도 안 할 테니까요. 사회는 점점 더 냉혹해질 겁니다. 능력 있는 상위 1%는 AI를 소유하고 신처럼 군림할 것입니다. 그들은 로봇이 생산한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생계비, 즉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푼돈을 던져줄 겁니다. 이거 받고 얌전히 있어. 폭동 일으키지 말고.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게. 우리는 그 돈을 받으며 감사해야 할까요? 노동의 보람도 성취감도 없이 그저 사육당하는 가축처럼 주는 사료만 받아먹으며 연명하는 삶. 그게 과연 인간다운 삶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인구 감소가 답이다. 사람이 줄어들면 귀해지겠지. 천만에요. 로봇 한 대가 인간 100명의 몫을 하는데 인구가 줄어든다고 인간이 귀해질까요? 오히려 잉여 인간 취급을 받을 겁니다. 소비 여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없는 인간은 지구의 자원만 축내는 골칫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시급 500원.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인류가 되려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근력이 필요했고, 산업사회에서는 손기술이 필요했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인간의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 대체 가능한 존재, 폐기 처분 대기 중인 존재. 그게 바로 미래의 당신 이름표입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직 위기감을 느낀다는 건 살 길을 찾으려 몸부림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가? 이 질문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던져야 합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의 자리는 시급 500원짜리 전기로 돌아가는 저 차가운 기계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로봇보다 더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로봇보다 비싼 비용을 치르며 그저 시간을 때우셨습니까? 대답을 망설이신다면 준비하십시오. 해고 통지서는 이미 인쇄되고 있습니다.